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강제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중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여호와를 건너 너희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되시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대한민국망에 따라 인류 종말 시대로 연결되어지면서 각 국가에 요구되어지는 국가 역사 정체성 또한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고백해라. 임마누엘을 고백해라.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막연히 복음으로 봤던 내용들이 이제는 복음이 뭐냐? 각 나라 각 국가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교회가 해야 될 복음이다. 나타낼 복음이다. 복음 자체를 확실히 정립하는 겁니다. 인류 종말 시대는 바로 이를 통해서 인류와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준비하는 그런 것이 인류 종말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자체를 브로그에 남겨놨고 누구든지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준비해놨는데 이런 그 때를 지금 여기서 말로만 갖고 여기서 이제 설명만 갖고 자료를 이런 자료를 갖고 하는데 실제 현재 인류 사회가 어떤 사회가 상태가인가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는 계속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올린다 이랬습니다. 유튜브 자료를 보면서 지금 미국의 대선에 대한 관계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미국의 대선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전부터 8월달, 7월달
6월달, 6월이죠, 6월 달에 6월 마지막 때쯤에서 미국의 그 대선 이후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 교황 제도를 붕괴하는 포스트 국가다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남북 전쟁보다 더한 사태가 미국에 나올 것이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죠. 우선 오늘은 이 자료가 짧은 기 두 개를 보낼 겁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 아직 그거는 지금 발표는 안 됐는데 유튜브에서 표현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행보는 결코 정권을 넘겨줄 대통령의 행보가 아닙니다. 미국이 선거 이후 다시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돈줄 죄기에 나선 것입니다. 예상되는 금액만 수십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전례 없는 제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현지 시각 모든 미국 개인, 기업, 기관, 투자자의 대중국 기업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중국 기업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했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입니다. 발효 시점은 내년 1월 11일부터입니다. 발효 시점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이 차기 미국 대통령의 취임일인데 취임일 직전에 발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차기 정부로 넘겨줄 전임 정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란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 국방부가 파악한 이런 기업은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 등 31곳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군이 지배하는 중국 기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화웨이 외에 감시 카메라를 만드는 하이크비전, 중국 교통건설, 시노케미컬, 중국 남방공업, 차이나텔레콤 등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 산하 당해 군대, 즉 중공군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자금이 중공군이 거느린 기업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명령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이런 자금을 중공군 현대화와 군사 정보기관 강화에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을 내세워 민간과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을 확보한 뒤 군사력을 강화하는 민군 융합 전략을 실행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공무원, 퇴직연금 등 공적 자금의 중국 기업 유입은 확대 추세였습니다. 지난 5월 미 백악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연기금인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에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약 43억 달러를 중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 1월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이런 자금줄의 중공군 유입은 원천 차단되게 됩니다. 벌써부터 중국 공산당과 공생관계인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은 공개된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을 주다라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들 기업은 뉴욕 증시 등 각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개인들의 투자를 받거나 연기금 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돼 미국 자본을 중국 공산당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중국 산샤 총공사와 중국 화공그룹 캠차이나는 지난 9월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 총 34억 달러를 모집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번 행정명령 대상 중국 기업 31곳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가 왜 중국에 유독 호의적인지는 이러한 경제적 커넥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와 빅텍이 중국에 아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들에게는 국가 안보와 미래, 미국의 패권 유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미국을 중국에 팔아먹고 미국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이니 정부가 이런 행동을 제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 이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중공군과 정보기관 강화에 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월 기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총 217곳입니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무려 2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돈 2,454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수년간 글로벌 투자정보 제공기관과 각국 기금 운영위원회 등의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지수는 지난해 중국 주식을 지수에 편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자본시장을 착취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라며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환영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결코 중국과 월가의 이익을 미국 근로자와 대중 투자자들 위해 둘 수 없다며 의회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말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 운영위원회가 중국 기업 주식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해치려는 중국 공산당에 자금을 대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그럴 가능성은 제로이지만 설령 미국의 차기 정부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큰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금융가에서는 40년간 국가안보와 세계 금융의 결합을 지켜왔지만 자본시장에서 이런 제재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같은 거대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번째 제재입니다. 미국 정치 금융계의 전문가들은 밖으로 나온 자본시장 제재라는 진위를 다시 병 속에 넣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9일 현지 시간 홍콩 내 인권 탄압 혐의로 홍콩 관료 4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제재 대상으로 동정화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부국장, 에드위나 라우 홍콩 부경찰청장, 리지앙 조우 리콰이와 홍콩 국가안보실 직원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들은 홍콩 국가안전법을 집행하는 데 조력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됐다며 미국 여행 금지와 함께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 주민의 자유와 홍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조치들이 바이든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중국은 기대감으로 들떠 있는 모양입니다. 대선 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제재는 트럼프 정부 때와 똑같을 것이라는 기사는 바이든 당선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퍼뜨린 유언비어에 불과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1월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홍콩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조 바이든 후보의 취임 이후 1차 미중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 협정이 지나치게 미국에 유리하게 돼 있어 재협상을 통해 중국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식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속내를 엿보게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단계 무역협정은 지난 1월 중국 유호 부총리가 미국으로 건너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했습니다. 협정은 미국과 트럼프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류 매체를 통해 바이든 후보가 마치 당선된 것처럼 보도되자 중국 쪽에서 기다렸다는 듯 이번 소식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대선 결과에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정권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트럼프를 피하고 싶어 하리란 것은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바이든의 차름 헌터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15억 달러의 뒷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바이든 역시 최근 미국 내 높은 반중 여론을 의식한 듯 대중 강경책을 내놓고 있는 척을 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는 트럼프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키기 위한 초강력 조치들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왜 중국 공산당이 오랜 기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는 중국 공산당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돼도 중국에게 가혹한 정책을 취할 것이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유도 그렇게 해야 바이든 진영과 중국과의 유착이 덜 드러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모든 선거 부정 행위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미국의 헌법 시스템에 의해 체제를 파괴하려는 음모는 샅샅이 깨부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자유TV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여신 뉴스라고 하는 건데 이따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곧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몇 시간 일찍 저희가 도착했는데요. 그때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힘들지만 지금은 적어도 1000명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 뛰어다니고 시크릿 서비스 차들이 Yeah, take a 나왔습니다. look. You can see them now coming around the corner. It 지금 does look 코너를 like 돌고 some kind of 있는데요. law enforcement, maybe Secret Service here. 시크릿 서비스 같습니다. I don't want to speculate. The president did tweet that he 추측하고 might be 싶지 showing up 않은데 here today. Obviously, 대통령이 that's 트위터로 여기 not 나타날 confirmed 수도 by any 있다고 means, but it 했거든요. does look like we're seeing some kind of a pretty heavy law enforcement 여기 presence. 경찰들도 많고 Looks like Secret 네, Service. 시크릿 서비스 같습니다. Let's pay close attention here. 여기 Let's 잘 see 봅시다. who gets out of these 누가 vehicles.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Crowd obviously very 사람들이 excited. 너무 신나하고 Right up against the road here. Getting really close to what looks like a motorcade. 지금 차량 행렬이 가고 있습니다. Take a look at this. 이거 보세요. Easily over a dozen law enforcement vehicles out here. A lot of these blacked out 지금 SUVs. 12대 차 정도가 블랙으로 틴트된 차들이 가고 있습니다. Sure looks like 대통령 맞는 것 it 같아요. looks like a motorcade. Do you see him, Dave? 보여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손 흔들고 있어요. 두 번째 차에 있는 것 같습니다. That's Dave Sternado. He's behind the lens, behind the camera here. He's got a 제 closer 옆에 look 있는 looking 분이 through the viewfinder. He's seeing what you 뷰파이더로 all 잘 are 보고 seeing. 있었거든요. There it is. That's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Dave, you're saying that's the President of the 미국 United States there? 대통령이라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A lot of people out here today 여기 still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don't believe 믿을 수 없군요.
자료하고 2019년 10월 3일, 9일 또 매주 토요일마다 모였던 서울 광화문 앞에 집회하고 비교하면 똑같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 숫자는 광화문이 훨씬 많았죠. 뒤에 나온 자료는 오늘이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저 자료는 14일 토요일입니다. 여기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에 제가 본 겁니다. 미국 시간으로 14일, 15일 그것도 주일 15일 날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 그랬거든요. 100만 모이는 집회를 한다 그랬는데 시작 시간에 아직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아직 14일 여기 14일이니까 그거는 그것보다 더 한 13일 금요일 전 오후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정확하게. 그때 벌써 저렇게 사람들이 모인 거고 그 사람들이 모인다 하는 뉴스가 있으면서 트럼프가 그곳을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느낌하고는 그 감동이라는 거는 트럼프가 그 직접 그 모임에 시위를 자기들 돕는 입장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남다를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저런 자료들이 막 유튜브에서 흘러 넘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군중들이 모이고 100만은 아마 훨씬 더 넘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자료 그냥 괜히 어느 국가의 어떤 그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 안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그 형편 이런 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일절 없습니다. 여기는 조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인류가 지금은 저렇더라도 앞으로 이 자료는 계속해서 대대로 봐야 될 후대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현재 지금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한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회 현상을 보는 거죠. 보고는 현재 이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사회 상황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이런 비교를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인데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인류 전체에게 비교되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앞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위치는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2000년에, 지금부터 2000년에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면요,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인류 자체라든지 지구라든지 태양계 은하계 자체가요,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느냐? 왜? 그것은 인류에게 이 지구라 하는 이것 자체가요,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내용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엄청난 위치가 있는 이 인간이라는, 이 인간에게 2012년부터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인간의 자체, 이거 자체의 변화, 위치적인 변화, 지금까지는 사탄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사탄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사는 인간, 예수님께서 2000년 오실 때 그걸 알려줬잖아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사탄의 정체를 끄집어냈잖아요. 인간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의 존재는 그 속에서 인간의 존재, 여기에서 하나의 선을 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저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인간의 존재 형태는 그 형태가 아니라네. 지구라고 하는 제한된 내용도 아니고, 태양계 은하계라고 하는 제한된 내용도 아니고, 전 은하계 다 포함해서도 그 있는 은하계, 그것도요, 존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그만두고, 그거는 사탄의 영역에 있는 인간의 형태라 그러면은 인간의 존재에 또 다른 환경, 하나님과 같이 있는, 바로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영원한 임마누엘이라는 환경이 주어지는, 그것을 지금 현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알리는 이런 자료들이 다 봐야 되는 거고, 미국의 이런 대선 이거 내용은요, 이미 6월 달에 미국의 사태에서 남북 전쟁을 버금하는 어마어마한 사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대선 부정선거 때문에요, 저 워싱턴에 모이는 100만이라는 인파,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태가 나오는 거죠. 저런 것이 나오고 중국과 관계를 분명히 하는 이런 그 정황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앞으로 미국은 어마어마한, 재선 안 된다 하는 말은 제가 생략입니다. 분명히 재선이 돼가지고 이 재선이 끝나서 4년 임기가 지난다 하더라도요, 미국의 상황은 계속해서 이 분쟁 상황으로 나옵니다. 분쟁 상황.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지금 재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지, 미국의 상태가 지금 대선 이전과 같이 그런 어떤 국가의 위상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기대가 안 됩니다. 아무튼 미국은 교황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미국은 분명히 쓰임받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재선의 기회를 주는 거죠. 트럼프의 인류 모델적인 위치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야 말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망했다 웃으면서 볼 게 아니에요. 마칩니다.